여러분, 아침에 바쁘실 때 간편하면서도 든든하게 한 끼를 챙기고 싶을 때 어떤 음식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많은 분들이 달걀을 떠올리실 겁니다. 달걀 프라이, 삶은 달걀, 스크램블 아침 식탁 위에서 빠질 수 없는 식재료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익숙하고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달걀이 오히려 우리 건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상우입니다. 올해 나이 79세, 전국 곳곳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며 50년 가까이 진료를 해왔고, 그 중에서도 특히 노년층 식습관과 만성질환 관리에 집중해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서 매일 아침처럼 드시는 달걀 한 개, 그 안에 숨겨진 의외의 건강 부담에 대해 실제 진료실에서 만난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건강한 식습관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하고 있는 경기도 일산의 한 보건소에 2달 전 정인숙 여사님 77세, 고양시 덕양구께서 내원하셨습니다. 평소에는 큰 문제가 없으셨는데 건강검진에서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왔다는 소견을 듣고 찾아오신 거죠. 정 여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건강 생각해서 아침마다 달걀 프라이를 한 개씩 먹어요. 노른자도 꼭 익히고요. 근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품게 됩니다. 달걀은 영양가가 풍부하고 단백질도 많은 완전식품인데 왜 어떤 분들에게는 오히려 건강에 부담이 되는 걸까요? 달걀은 분명 좋은 음식입니다. 단백질, 루테인, 지아잔틴, 비타민 D, 콜린 등 노년기에 꼭 필요한 성분이 가득하죠. 하지만 문제는 어떻게 먹느냐에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대사 기능이 눈에 띄게 떨어지고 지방과 콜레스테롤을 처리하는 간 기능과 혈관 기능이 저하됩니다. 4050대까지만 해도 괜찮던 식습관이 60대 이후에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거죠. 비슷한 사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제주 서귀포시에 사시는 80세 한재만 어르신은 매일 아침 삶은 달걀 2개를 완숙으로 꼭꼭 씹어 드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속이 더부룩하고 식사 후 불편함이 느껴진다고 하셨어요. 검사해보니 위산 분비가 떨어지고 담즙 역류 현상도 발견됐습니다. 원인은 간단했죠. 공복 상태에서 단백질 밀도가 높은 음식을 완전히 익힌 형태로 섭취하신 것이 위장에 부담을 준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조리법을 바꾸는 것입니다. 완숙이 아닌 6분 정도 삶은 반숙으로 드시면 소화가 훨씬 쉬워지고 영양소의 손실도 적어집니다. 특히 노른자에는 열에 민감한 성분이 많은데요. 너무 오래 익히면 비타민 B군, 루테인, 지아잔틴 같은 성분이 파괴되기 쉽습니다. 반숙은 그런 영양소를 지키면서 콜레스테롤 흡수 부담도 줄여주는 방법이죠. 그렇다면 달걀 무조건 피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나이, 건강 상태에 맞는 섭취법을 아는 겁니다. 달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양과 조리 방식, 그리고 언제 먹느냐, 무엇과 먹느냐가 관건이죠. 자, 방금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달걀은 그 자체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가 관건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앞으로 달걀을 드시는 방식에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늘 두 번째로 소개할 사례는 충남 아산시에 거주 중인 79세 김정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김할머니는 평생 달걀을 매우 좋아하셨습니다. 특히 바삭하게 익힌 프라이를 즐기셨는데요. 달걀은 익혀야 기름이 돌면서 더 고소하다며 매일 아침마다 한 개 이상 드셨다고 하죠. 그런데 최근 들어 소화불량 증상이 심해지고 혈액 검사에서는 ALT, AST 수치가 상승, 즉 간 수치가 정상이 아니란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세히 식단을 들어보니 할머니는 달걀을 드실 때 식용유를 넉넉히 부어 튀기듯 익혀 드셨고 밥 없이 달걀만 따로 드시는 날도 많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간의 해독 능력과 담즙 분비 능력은 서서히 감소합니다. 이 상태에서 기름에 튀기듯 조리한 고단백 음식을 빈속에 넣으면 간에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제가 권하는 조리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용유 사용량을 줄이고 가능한 한 물에 삶거나 수분 조리를 하며 노른자는 덜 익히고 하루 섭취량은 한 개 이하로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간이나 담낭, 소화기 계통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달걀을 드실 때 노른자를 줄이거나 흰자만 섭취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노른자는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많기 때문에 간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소화 문제는 단순히 간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위장에도 큰 부담을 줄 수 있는데요.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경기도 시흥에 사시는 75세 전창호 어르신은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심한 속쓰림과 메스꺼움을 느끼며 병원을 찾으셨어요. 평소 건강하셨던 분이라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하셨는데 들어보니 아침에 삶은 달걀 2개를 공복에 드시고 따뜻한 물이나 다른 음식 없이 그냥 넘기셨다고 합니다. 검사해보니 위에 약한 염증이 있었고 위장 운동도 느려져 있던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60세 이상이 되면 위산 분비량이 40%가량 감소한다고 합니다. 또한 소화 효소의 분비도 줄어들기 때문에 예전처럼 아무거나 먹고도 괜찮은 나이는 지났다는 뜻이죠. 이럴 땐 꼭 기억해 주세요. 달걀을 드시기 1015분 전 따뜻한 물 한 잔 마셔주세요. 달걀만 단독으로 먹기보다는 죽이나 고구마, 밥과 함께 섭취해 주세요. 프라이보다 반숙이나 스크램블 형태가 소화에는 훨씬 좋습니다. 또 한 가지 흔히 간과되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달걀과 함께 마시는 음료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 식사 후 또는 중간에 녹차, 두유, 오렌지 주스를 드시곤 합니다. 하지만 이 중 몇 가지는 단백질 소화 흡수를 방해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녹차는 탄닌 성분이 풍부해 철분 흡수를 저해하고 두유는 달걀과 같이 섭취할 경우 단백질 간의 흡수 경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렌지 주스의 구연산은 달걀 속 단백질과 반응에 위에 자극을 줄 수 있어요. 실제로 부산 북구의 80세의 조영자 여사님은 아침마다 달걀 프라이와 녹차를 함께 드셨는데 이유 없이 피곤하고 빈혈 증상을 호소하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철분 수치가 낮고 위 점막도 약간 헐어있는 상태였죠. 제가 식사 패턴을 분석한 후 단순히 녹차를 식사 1시간 후로 미루고 달걀을 반숙으로 바꾸자고 조언해드렸습니다. 그 결과 2달 뒤 철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이쯤 되면 궁금하실 겁니다. 그럼 도대체 달걀을 어떻게 먹어야 우리 나이에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즐길 수 있을까요? 다음 파트에서는 드디어 알려드립니다. 나이별 달걀 섭취 가이드. 50대, 60대, 70대 이상 각 연령대에 꼭 맞는 섭취량과 조리법. 지금까지 몰랐던 노년기 식사의 비밀, 바로 확인해 보시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달걀은 완벽에 가까운 식품입니다. 하지만 그 완벽함이 모든 나이대에서 똑같이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소화 능력, 간 기능, 혈관 상태 등은 점점 변화하기 때문에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어떻게, 언제, 얼마만큼 먹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령대별로 가장 건강하게 달걀을 섭취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이는 제가 수십 년간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을 직접 만나며 정리한 경험 기반의 실전 가이드입니다. 먼저 50대입니다. 이 시기는 근육을 지켜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아직 소화력도 비교적 좋은 편이고 운동량도 유지하시는 분들이 많아 단백질 섭취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만 중성지방과 LDL 수치, 혈압이 서서히 오르기 시작하는 시기이기도 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루 1개에서 많으면 2개까지 달걀을 섭취할 수 있으며 주 56회 정도가 적당합니다. 조리 방식은 반숙 또는 물로 익힌 프라이 형태가 좋고 정기적으로 콜레스테롤 수치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경기도 용인에 사는 58세 이수정 씨는 매일 아침 반숙 달걀 2개를 먹으며 체력을 유지해왔지만 6개월 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졌고 이후 섭취 빈도를 줄이고 식단을 조절하면서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은 60대입니다. 이 시기에는 많은 분들이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고 호소합니다. 위산 분비가 줄어들고 담즙 농도와 간 기능도 서서히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루에 1개 이내로 섭취하며 주 35회 정도가 적당합니다. 아침보다는 점심 식사와 함께 드시는 것이 좋으며 조리 방법은 반숙, 스크램블, 달걀찜처럼 부드럽고 자극이 덜한 방식이 이상적입니다. 공복에 단독으로 드시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대전 서구에 사시는 64세 안세훈 어르신도 아침마다
삶은 달걀을 드셨지만 점심으로 식사 시간을 바꾸자 속쓰림 증상이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70대에 들어서면 상황은 조금 더 달라집니다. 이 시기에는 섭취량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느냐가 더 중요해집니다. 많이 먹는 것보다는 부담 없이 잘 먹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루 반 개에서 한 개 정도 섭취하고 주 24회가 적당합니다. 조리 방법은 여전히 반숙이나 달걀죽, 부드러운 스크램블이 좋고 찐 고구마나 쌀죽, 미역국 등과 함께 드시면 소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전북 정읍에 사시는 78세 이복순 여사님은 예전엔 완숙 달걀을 드시고 소화불량에 시달리셨지만 지금은 6분 삶은 반숙 달걀로 바꾸신 뒤 속이 훨씬 편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80대 이상이 되면 모든 신체 기능이 눈에 띄게 둔화됩니다. 이 시기엔 영양소를 얼마나 잘 흡수하느냐가 핵심입니다. 하루 섭취량은 반 개 또는 한 개 미만으로 조절하시고 주 23회 정도 드시는 것이 적당합니다. 달걀죽이나 달걀찜, 부드럽게 풀어 익힌 프렌치 스크램블 형태로 드시면 소화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이처럼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신체 상태에 맞춰 달걀 섭취법도 현명하게 조절해야 합니다. 달걀이 완전 식품이라는 말이 여전히 유효하지만 그 말 한마디만 믿고 무조건 많이 먹는 것은 이제 옳은 접근이 아닙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는 바로 지금 나이대에 맞는 식습관이 필요합니다. 부산 해운대구의 85세 정인호 어르신은 매주 2번 삶은 달걀 반숙을 참기름 한 방울과 함께 달걀죽으로 드시고 계십니다. 식후 불편함이 없고 혈중 단백질 수치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하셨어요. 이처럼 나이에 따라 소화 능력, 흡수율, 간 해독 속도, 혈관 건강까지 모두 달라지기 때문에 달걀 하나도 지혜롭게 먹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달걀은 완전 식품이니까 괜찮다는 말은 이제 옛말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달걀을 먹기 전에 꼭 챙겨야 할 소화 준비, 루틴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단순한 습관 하나가 우리 몸의 부담을 줄이고 건강을 지키는 큰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섭취 전후 루틴과 피해야 할 조합. 이제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은 달걀을 먹기 전, 그리고 먹은 후의 루틴입니다. 달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먹는 시간, 상태, 함께 먹는 음식에 따라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서울대병원 노인의학연구소에 따르면 60대 이상 어르신의 위산과 효소 분비는 3040% 감소하며 아침 공복 상태에서 소화가 어려운 음식은 위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위장을 깨우는 예열 루틴 꼭 실천하세요. 많은 어르신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달걀 한 개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게 소화기계에는 상당한 충격입니다. 특히 단백질은 지방보다도 더 많은 소화 효소와 위산을 필요로 하기에 위장이 잠에서 덜 깬 상태에서 달걀을 바로 먹으면 속이 더부룩해지거나 담즙 역류, 복부 팽만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료실에서 꼭 추천드리는 것이 바로 예열 루틴입니다. 따뜻한 물 한 컵 위장을 깨워주는 최고의 도우미. 소량의 찐 고구마나 쌀죽 한 숟갈 위를 부드럽게 활성화. 10분 이상 앉아서 호흡 정리 위산 분비 촉진 효과. 부산 동래구에 사는 80세 윤남규 어르신은 아침 공복에 바로 달걀을 드셨다가 지속적인 속쓰림과 잦은 트림으로 고생하셨는데요. 제가 이 예열 루틴을 알려드린 뒤 2주 만에 증상이 사라졌다고 전해주셨어요. 피해야 할 조합, 건강한 줄 알았지만 많은 분들이 아침에 달걀과 함께 오렌지 주스, 녹차, 두유 등을 드시곤 합니다. 보기엔 건강식 같지만 실제로는 위에 부담을 주거나 영양소 흡수를 방해하는 조합입니다. 오렌지 주스 달걀. 구연산이 단백질 응고를 촉진. 소화 불량, 더부룩함, 위산 역류 위험. 녹차 달걀. 타닌이 철분과 결합 철분 흡수 방해. 피로감, 어지러움, 빈혈 유발 가능. 울산 북구에 거주하는 74세 김현희 여사님은 매일 달걀 프라이와 녹차를 함께 드셨는데 피곤하고 힘이 없다는 증상을 호소하셨어요. 검사 결과 철분 결핍성 빈혈이었고 식습관 교정 후 컨디션이 회복되었습니다. 두유 달걀 콩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이 서로 흡수를 방해해 소화 시간이 늘어나 속이 더부룩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무엇과 함께 먹어야 할까요? 따뜻한 보리차는 소화를 촉진하여 위장에 부담이 없습니다. 미지근한 물이 단백질 분해에 도움을 주기 때문인데요.
한 입 크기의 채소 반찬은 소화 밸런스를 유지해주고, 특히 채소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달걀 속 단백질이 장까지 도달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조리법이 건강을 좌우한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건 달걀의 조리 상태입니다. 67분 삶은 반숙 노른자의 루테인, 콜린, 비타민 B군 파괴 최소. 스크램블 위장이 약한 분들에게 가장 적합. 기름에 바삭하게 튀긴 달걀 콜레스테롤 산화 유발 동맥경화 위험 증가. 여러분,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달걀을 건강하게 먹기 위해서는 단순히 좋은 음식이니까 무조건 먹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 잘 느끼셨을 겁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소화 능력, 흡수율, 간 기능, 혈관 건강 등 모든 면에서 변화가 오기 때문에 같은 음식도 지혜롭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85세 정인호 어르신은 매주 2번 삶은 달걀, 반숙을 참기름 한 방울과 함께 달걀죽으로 드시고 계신데요. 식후 불편함도 없고 혈중 단백질 수치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달걀 하나도 나이와 몸 상태에 맞게 조절하여 먹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이제 달걀은 완전 식품이니까 괜찮다는 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달걀을 먹기 전 꼭 챙겨야 할 준비, 루틴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런 단순한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몸에 주는 부담을 줄이고 건강을 지키는 큰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선 서울대병원 노인의학연구소에 따르면 60대 이상이 되면 위산과 소화, 효소의 분비가 약 3040% 감소한다고 합니다. 특히 아침 공복 상태에서는 위장이 충분히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단백질처럼 소화가 어려운 음식을 바로 섭취하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료실에서 꼭 권해드리는 습관이 바로 위장 예열 루틴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달걀을 먹는 대신 먼저 따뜻한 물 한 컵을 마셔 위장을 천천히 깨워주세요. 그런 다음 소량의 찐 고구마나 쌀죽 한 숟갈로 위장을 부드럽게 활성화시키고 최소 10분 정도 앉아서 편안하게 호흡을 정리해주면 위산 분비가 자연스럽게 시작됩니다. 실제로 부산 동래구에 사는 80세 윤남규 어르신은 공복에 달걀을 드신 뒤 속쓰림과 트림으로 고생하셨는데 이 루틴을 적용한 후 2주 만에 증상이 거의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작은 변화지만 큰 효과를 본 사례였죠. 또한 많은 분들이 달걀과 함께 드시는 음식 중에는 건강에 도움이 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위에 부담을 주거나 영양소 흡수를 방해하는 조합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오렌지 주스, 녹차, 두유입니다. 오렌지 주스는 구연산이 단백질을 응고시켜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고 녹차는 탄닌 성분이 철분 흡수를 방해 빈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울산 북구에 사는 74세 김현희 여사님도 매일 달걀 프라이와 녹차를 함께 드셨는데 피곤하고 힘이 없다는 증상을 호소하셨어요. 검사 결과는 철분 결핍성 빈혈이었습니다. 식습관을 바꾼 뒤로는 컨디션이 회복되셨답니다. 두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콩 단백질과 달걀 단백질이 서로 흡수를 방해 소화 시간이 늘어나고 속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달걀과 가장 잘 어울리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따뜻한 보리차나 미지근한 물, 한 입 크기의 채소 반찬이 좋습니다. 특히 채소에 함유된 식이섬유는 달걀 단백질이 장에 부담을 주는 걸 막아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조리법입니다. 67분 정도 삶은 반숙은 노른자의 루테인, 콜린, 비타민 B군 등 주요 영양소의 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위장이 약하신 분들에게는 부드러운 스크램블도 좋은 선택이고요. 반면 기름에 바삭하게 튀긴 프라이는 콜레스테롤 산화를 유발해 오히려 혈관 건강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광주 남구의 82세 전상윤 어르신은 바삭한 프라이를 매일 드시다가 콜레스테롤 수치가 급격히 상승했는데요. 이후 기름 없이 조리하는 물프라이로 바꾸신 뒤 수치가 다시 안정화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정리하자면 달걀을 먹기 전엔 따뜻한 물 한 잔으로 위장을 깨워주시고 가능한 한 부드럽게 조리해주세요. 그리고 오렌지 주스나 녹차, 두유는 피하시고 따뜻한 보리차나 채소와 함께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이야기.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달걀 섭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은 달걀 노른자에 함유된 콜레스테롤을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전북 익산에 사는 74세 정희철 어르신은 매일 아침 프라이 2개를 드시면서 고혈압 약도 함께 복용하셨는데 1년 후 검사에서 뇌졸중 위험 수치가 급격히 상승해 식단을 조절하셨습니다. 일주일에 3회 이하로 줄이고 프라이 대신 반숙으로 바꾸니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 모두 안정되셨죠. 또한 간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달걀 흰자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은 단백질을 분해하고 해독하는 역할을 하는데 노른자의 지방은 오히려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충남 아산의 80세의 정병수 어르신도 간경화 초기 진단을 받고 나서도 프라이를 계속 드셨지만 흰자만 삶아 드시고 나니 간 수치가 안정되고 피로감도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염이나 담낭 질환이 있는 분들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경기도 수원의 77세 조남희 여사님은 담낭 문제로 달걀만 먹으면 배가 아팠는데요. 완숙을 드시고 바로 두유를 마시는 습관이 원인이었습니다. 반숙으로 바꾸고 아침엔 따뜻한 물을 먼저 드신 뒤 식사 시간 간격을 둠으로써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달걀은 훌륭한 식품이지만 나이, 건강 상태, 조리법, 함께 먹는 음식에 따라 득이 되기도 하고 해가 되기도 하는 말 그대로 양날의 검입니다. 지금이라도 작은 실천을 하나씩 시작해보세요. 아침에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고 기름 대신 물로 조리하며 음료는 1시간 뒤에 섭취하는 것. 이런 사소한 변화들이 모여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질문. 여러분은 달걀을 어떻게 드시고 계신가요? 혹시 바꾸고 싶은 습관이 있다면 어떤 건가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제가 모두 읽고 다음 영상 주제에도 반영할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주변의 건강을 챙기고 싶은 가족이나 친구분들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